다음은 플로우 컨트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로우 컨트롤은 프로듀서에서 만든 레이트하고 생산한 레이트, 데이터를 생산하는 레이트하고 컨슈머가 데이터를 소비하는 그 레이트 사이를 밸런싱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TCP는 에러 컨트롤하고 플로우 컨트롤을 분리해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TCP 상에서의 데이터 플로우하고 플로우 컨트롤 피드백을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샌더죠. TCP 샌더. 그럼 뭐 우리가 여기 소스고요. 여기 데스티네이션이 되겠죠. 그러면 이 소스 파트에서 어플리케이션 쪽에 어플리케이션이 있으면 그 프로듀서가 어플리케이션 프로토콜이 프로듀서가 돼서 메시지를 푸싱하면 이 아래 트랜스포트 레이어 프로토콜 이 TCP가 이제 컨슈머가 돼서 이걸 받겠죠. 그럼 여기서 계속 내려온 거를 얘가 TCP 단에서 이제 버퍼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버퍼, 샌드 버퍼 있겠죠. 그 버퍼를 기반으로 해서 플로우 컨트롤 피드백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메시지를 받으면 이걸 어떻게 해요? 패킷으로 만들죠. 세그먼트라는 패킷을 만들면 이 세그먼트를 이쪽으로 이제 푸싱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데스티네이션 트랜스포트 레이어 프로토콜이 TCP의 프로토콜 얘가 받아서 컨슈머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얘가 받아서 이제 마찬가지로 리시버 윈도우 사이즈 있죠. 그 리시버 버퍼, 그 버퍼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죠. 그럼 이것도 이제 꽉 차면 더 못 받으니까 이거를 플로우 컨트롤로 해주는 겁니다. 그럼 얘가 이제 패킷을 세그먼트를 어떻게 바꿔줘요? 이렇게 메시지로 바꿔주는 거죠. 이 세그먼트를 메시지로 바꿔주면 바꿔놓으면은 바꿔서 보내는 게 아니죠. 이제 바꿔놓고 있는 거 이제 메시지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메시지를 바꿔주면 얘가 풀을 요청하면 그때 메시지가 풀돼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TCP는 이렇게 데이터 플로우하고 플로우 컨트롤 피드백이 이런 식으로. 그러면 플로우 컨트롤 어떻게 하는지 예제를 살펴보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 클라이언트가 서버로만 이제 세그먼트를 보내는 시나리오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쪽으로 보내는 거에 대해서는 여기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싱크 메시지 보내는 거죠. 그럼 100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제 100번을 싱크를 보내면 얘가 이제 101번부터 다음에 이 100번에 대해서 받으면 이제 얘가 101번을 에크넘버로 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뭐냐? 101번부터 내가 에크넘을 100을 줬기 때문에 101번부터 받겠다라고 얘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리시버 리시버 윈도우 사이즈를 내가 800이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내 윈도우 사이즈는 800이 그래서 101번부터 900번까지 800개의 리시버 윈도우를 세트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시퀀스 넘버 1000이다. 이제 다음에 혹시 내가 보낼 거면 시퀀스 넘버 1000이니까 얘가 1001 주면 얘는 이제 1001번부터 이제 보내게 되겠지만 이제 여기서 얘가 이쪽으로 서버에서 클라이언트 쪽 보는 거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도 이제 여기서 보내면 이제 800이니까 101번부터 800번까지 이렇게 샌드 윈도우를 세트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얘가 보낸 거에 대한 이제 에크도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에크 넘버 1001 그러면 이제 얘가 1001번부터 얘한테 나중에 데이터 보낼 겁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그리고 리시버 윈도우 나는 2000이다라고 알려주면 얘도 이제 2000이 생성하는 건데 이제 얘는 우리는 이 시나리오에서는 여기서 얘로 보내는 이 시나리오만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샌드 윈도우 그렇죠? 얘가 리시버 윈도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에서 그 윈도우 사이즈가 800 있는데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제 200바이트짜리 메시지가 온 겁니다. 200바이트짜리 메시지를 세그먼트로 해서 보낸 겁니다. 그럼 이제 데이터가 200바이트가 되는 거고요. 시퀀스 넘버는 101번부터 시작해서 가는 거죠. 그럼 101번부터 200이니까 300일까지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뀌고 리시버 윈도우가 밀려서 이렇게 600으로 되는 거죠. 그럼 200바이트 받고 윈도우는 안으로 클로즈 돼서 600이 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이제 300번까지는 잘 받았으니까 에크 넘버로 301번 주는 거고 내 윈도우 사이즈는 600으로 줄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얘가 최대로 이제 600밖에 더 못 보내는 거죠. 이런 식으로 플로우 컨트롤 해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얘가 301이라는 거 300번까지 잘 받았다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윈도우 사이즈는 600이니까 300 빼도 그냥 그대로 600이니까 여기까지 그대로 있는 거죠. 이 600에서 또 얘가 또 어플리케이션에서 300바이트가 또 온 겁니다. 그러면 이제 301번부터
200번까지 쌓이게 되고 300바이트를 보낸 겁니다. 그럼 시퀀스 넘버가 301이고 데이터는 300바이트예요. 그럼 얘가 300바이트가 도착했어요. 아까 여기서. 그럼 이제 601까지 가는 거죠. 601까지 간 겁니다. 601까지 간데, 그리고 나서 또 100바이트, 여기 100일에서 있는데 100일부터 200번까지 100바이트를 어플리케이션에서 가져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게 원래 여기 600이었는데 600 남았는데 300이 있으니까 300밖에 안 남았는데 여기 100이 또 빠졌으니까 여기 하나 100이 밀려서 400바이트의 리시버 윈도우 사이즈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에크 넘버를 주는 거죠. 내가 600번까지 잘 받았으니까 601번 줘. 그리고 윈도우 사이즈는 400으로 줄었어. 이렇게 알려줘요. 그러면 이제 사이즈가 윈도우 사이즈가 400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601부터 지금 300 남았는데 여기까지 잘 받았으니까 300밖에 남았는데 리시버 윈도우 사이즈가 400이니까 하나 100 늘어서 요만큼으로 400이라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윈도우 사이즈가 커진 거죠. 그 다음에 얘가 또 이 서버 쪽에서 200바이트, 여기서 200바이트, 201부터 400번까지 200바이트를 어플리케이션에서 올려 보내준 거예요. 그랬더니 200바이트를 올려줬으니까 이 200바이트가 옆으로 늘어난 겁니다. 리시버 윈도우 사이즈. 그럼 리시버 윈도우 사이즈가 600으로 늘어난 거죠. 그래서 600의 윈도우 사이즈로 증가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크를 보내주는 거죠. 아, 내가 윈도우 사이즈가 바뀌었는데 에크 넘버는 그대로 600이지만 윈도우 사이즈는 600으로 바뀌었어라고 알려줘요. 그럼 이제 얘가 601번을 나중에 보내야 되는 거고, 이제 윈도우 사이즈가 600이니까 400에서 200 늘어난 요만큼이 윈도우 사이즈가 됐구나. 그래서 이렇게 플로우 컨트롤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플로우 컨트롤은 리시버 단의 버퍼의 사이즈가 줄었으면 그 줄은 만큼 네가 보낼 수 있다,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 네 센더가 보낼 수 있다라는 거를 플로우 컨트롤 해주는 겁니다. 다음은 에러 컨트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CP는 릴레이블한 트랜스포트 프로토콜이고요. 얘는 순서대로 전송을 해줘야 되고 에러 없이 보내줘야 되고 어떠한 파트도 로스트 나거나 디플리케이트 없이 분송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런 권리에서 에러 컨트롤, 아까 얘기했죠. 커럽트 된 세그먼트를 디텍팅하고 리센딩 해주고, 그리고 로스트 난 세그먼트를 재준송해주고, 아웃오브로 들어온 세그먼트가 있으면 그걸 저장해줬다가 중간에 빠진 세그먼트가 도착하면 같이 저장하고 있어서 그게 도착하면 합쳐서 위로 올려보내주는 거 해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디플리케이트, 중복된 세그먼트가 있으면 그걸 찾아서 제거해주는 겁니다. 이런 에러 컨트롤 해주기 위해서 세 가지한 심플 툴을 에러 컨트롤에 사용하는데, 하나가 체크섬. 체크섬은 뭐 할 때 쓰겠어요? 이거 커럽트 된 세그먼트 볼 때 쓰는 거고요. 액날리지먼트는 뭐 할 때 쓰겠어요? 요거 로스트 세그먼트를 보는 거죠. 에크에서 뭔가 안 왔다. 그러면 이게 번호가 안 맞았다면 액날리지먼트를 통해서 번호가 안 오면은 이제 어떤 게 안 온 게 되는 거죠. 그리고 타임아웃, 당연히 이 로스트도 타임아웃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뭐 추가적으로 하나 있다면 이제 시퀀스 넘버겠죠. 시퀀스 넘버겠죠. 그리고 이제 RTT에 기반한 타임아웃, 리트랜스미션 타임아웃을 가지고 이제 뭐가 로스 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고요. 이 에크 넘버하고 이런 걸 통해서 디플리케이트 된 세그먼트들, 이런 것들 시퀀스 넘버 가지고 다 같이 해서 요것들을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TCP 샌더 쪽에서 심플리파이드 된 파인 스테이트 머신이 이렇게 돼. 이게 심플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살펴보시면 어떻게 그 TCP가 동작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한번 그냥 쭉 훑어보세요. 근데 앞에 얘기했던 그런 다양한 그 네 가지 에러 컨트롤들을 얘가 이런 방식으로 제공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TCP 리시버 쪽 파트에서 심플리파이드 된 파인 스테이트 머신입니다. 이것도 이제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TCP 리시버 사이드하고 샌더 사이드에서 이 파인 스테이트 머신이 여기 간단하게 됐지만, 이 간단한 것도 여러분들 이해하기 어렵죠. 이거를 다 설명하기에는 너무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더 구체적으로 배우기 위해서는 인터넷 통신 설계 3학년 2학기 교과목에서 여러분들과 이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학 2학기 때 교과목에서 이걸 다루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때 인터넷 통신 설계 관심 있으면 이때는 좀 더 이 부분을 좀 한 일주일 정도에 걸쳐서 설명할 텐데요. 일주일에 한 시간에 걸쳐서 길게 설명할 텐데 그때 한번 좀 이해하도록 하고요. 지금은 그냥 앞에 있던 그런 에러 컨트롤 해주는데 그거에 관련된 유한 상태 파이니 스테이트 머신 유한 상태 전이도가 이런 식으로 당장하고 이런 각각의 이벤트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한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TCP의 컨제스천 컨트롤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TCP는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 컨제스천 컨트롤, 소스의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 데스티네이션의 트랜스포트 레이어까지 그 인터넷망 의 망을 타고 전송이 되는 거죠. 이때 요 인터넷 안에는 여러 가지 라우터들이 존재해서 그 라우터의 경로를 통해서 갑니다. 그럴 때 여기 안에 이 인터넷망이 컨제스천, 혼잡하면 여기 안에 TCP 패킷을 넣을 때마다 여기 혼잡하기 때문에 되게 천천히 전송돼서 여기까지 도착하는데 걸리는 딜레이, 이게 딜레이가 늘어나게 되죠. 딜레이가 늘어나면은 요 딜레이 늘어나면 얘가 받았다가 다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마찬가지로 또 딜레이가 늘어나서 도착하면 에크가 도착하는데 이미 보낸 패킷에 대한 타이머가 타임아웃 되면 이제 이게 전송 실패 생각해서 재전송하게 되죠. 근데 이미 잘 받아서 에크가 왔는데도 재전송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는 여기 혼잡하면 어떤 라우터 입장에서 버퍼에 이렇게 패킷들이 꽉 찼어요. 다음에 이제 다른 패킷이 들어와서 여기 딱 들어갔더니 꽉 차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 패킷은 어떻게 돼요? 드랍되는 거죠. 그럼 이제 패킷 로스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망에 이런 컨제스천이 발생할 때 TCP 샌더는 망에 컨제스천이 있구나 할 때 이 패킷을 안으로 넣는 양을 조절하는 겁니다. 컨제스천이 발생할 것 같으면 양을 줄이는 거고요. 컨제스천이 많이 풀리면 또 양을 늘리는 겁니다. 이게 컨제스천 컨트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TCP는 이 네트워크상의 이 컨제스천 같은 거를 핸들하기 위해서 다른 정책을 씁니다. 세 가지 정책이 있는데 하나는 슬로우 스타트입니다. 두 번째는 컨제스천 어보이던스고요. 세 번째는 패스트 리커버리예요. 슬로우 스타트는 뭐냐면 네트워크에 컨제스천이 난지 안 나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슬로우하게 시작하는 거죠. 슬로우하게 처음에 천천히 시작해서 네트워크에 컨제스천이 없으면 익스포넨셜하게 증가를 시키는 겁니다. TCP 세그먼트를 인터넷 안으로 보내는 거를 처음에는 천천히 시작하다가 슬로우하게 시작하다가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리 증가시켜주는 방식이고요. 컨제스천 어보이던스는 네트워크 인터넷이 컨제스천이 날 것 같아. 그럼 컨제스천을 피하기 위해서 에딕티브하게 증가적으로 증가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익스포넨셜은 아니고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하나씩 증가시켜주는 방식이고요. 세 번째 패스트 리커버리는 컨제스천이 낮다고 잘못 오인해서 이제 슬로우 스타트로 내려가서 TCP 세그먼트를 보내냐 확 줄였는데 실제적으로는 네트워크 컨제스천이 나지 않고 일시적인 패킷 로스로 인해서 컨제스천으로 오인한 겁니다. 그럴 때 빨리 그 전송하는 것들을 양을 회복시켜주는 걸 패스트 리커버리라고 합니다. TCP에서는 요 전송하기 위한 세그먼트들의 수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TCP는 컨제스천 윈도우, CWND죠. 컨제스천 윈도우. 그리고 네트워크상에서 컨제스천의 상태에 의해서 컨트롤되어 있는 CWND. 요거를 보는 겁니다. 컨제스천 윈도우. 우리 RWND는 기억해요? 리시버 윈도우 사이즈. 리시버 단에서 내가 버퍼가 있는데 내 버퍼 중에 이만큼을 이미 받았고 이게 할당인 거죠. 얼로케이션 버퍼 양인데 요만큼 내가 이미 리시빙하고 요만큼만 남았어서 요게 뭐예요? RWND죠. 리시버 윈도우 사이즈. 내가 이제 이만큼을 더 받을 수 있어. 샌더로부터 요거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애드버타이즈먼트 하잖아요. 요게 리시버 윈도우 사이즈예요. 근데 TCP는 여기 전송하기 위한 세그먼트의 수를 컨트롤하려고 컨제스천 윈도우라는 걸 쓰고 있습니다. 요거의 사이즈는 뭐냐면 네트워크의 컨제스천의 상황에 어떻게 된지에 따라서
그 양을 조절해주는 윈도우입니다. 그래서 이 CWND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TCP 상에서 샌더가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소스 트랜스포트에서 TCP가 보낼 수 있는 액츄얼한 샌드의 액츄얼한 윈도우 사이즈는 이 RWND하고 CWND 중에 미니멈한 값으로만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걸로는 보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TCP 이 녀석이 샌더가 이 네트워크상의 컨제스천이 발생했나라고 하는 그 가능성을 어떻게 디텍트할 수 있냐는 거죠. 디텍트할 수 있냐고. 근데 두 가지 방법으로 디텍트해요. 하나는 타임아웃이고요. 하나는 3개의 듀플리트된 에크입니다. 타임아웃은 이거예요. 샌더가 리시버에게 세그먼트를 딱 보냈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돌아요? 타이머가 돌죠. 이 타이머가 돌아서 타임아웃이 발생하면 어떻게 돼요? 패킷이 전송 못했다 해서 재전송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타임아웃이라는 게 뭐냐면 세그먼트가 가다가 로스트 났다. 그래서 그 로스는 네트워크상의 컨제스천에 인해서 발생할 거다. 아까 여기 말했던 이 컨제스천, 이런 컨제스천에 의해서 발생할 거다라고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타임아웃이에요. 그리고 타임아웃을 가지고 하나 타임아웃이 발생했으면 네트워크 컨제스천이 났구나 해서 이거는 심각하다고 생각되는 겁니다. 왜냐면 이제 보통 컨제스천이 왜냐면 이 버퍼에 꽉 차서 들어가서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버퍼에 못 들어간다는 거는 넣어봤자 못 간다는 얘기고 그런 의미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3개의 듀플리트된 에크를 받았을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니, 3개의 듀플리트 에크를 받은 걸 의미한 겁니다. 우리가 이 TCP 단에서 보면은 요 버퍼가 있으면 Rn번째 거, 요 Rn번째 걸 기다리고 있는데 요 Rn 플러스 1이 도착한 거야. 그럼 여기가 왔다. 여기 n 플러스 1번, n 플러스 2번, n 플러스 3번 뭐 이렇게 온 겁니다. 그래서 n 플러스 1번이 도착했어요. 그럼 요건 이미 받은 건데 라고 하면 이제 뭐야? Rn을 줘라고 에크를 날리는 겁니다. Rn 달라고. Rn 달라고 에크를 날리는 거예요. 그럼 요거 한번 나가고 다시 또 왔는데 이게 뭐 예를 들어 또 n 플러스 1이든 뭐 n 플러스 2든 요게 Rn이 아닌 그 너무 아웃 오브 오더 된 패킷 또 들어왔어요. 그럼 뭐야 또 뭐야? 에크를 또 보내요. 이런 식으로 에크가 듀플리트되게 3개가 받아졌다. 그러면 뭐냐? 요 Rn번 요 녀석만 못 받고 나머지 뒤에 있는 것들은 잘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일시적으로 하나의 패킷만 로스 난 거지 다른 패킷들은 잘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Rn번째 이 패킷만 조금 일시적으로 약간의 네트워크에 문제가 생긴 거라는 거죠. 일시적인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세그먼트가 미싱 났고 나머지 그 후반으로 그 미싱난 패킷 말고 다른 세그먼트 3개들은 잘 받고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요거는 컨제스천이 낮긴 했지만 이 Rn번 패킷 하나에만 영향을 주는 아주 작은 그 컨제스천이라서 얘는 좀 덜 시비한 그 컨제스천으로 인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컨제스천 관점에서 다르게 처리를 합니다. 먼저 슬로우 스타트하고 익스포넨셜 인크리지먼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TCP가 딱 시작하면 슬로우 스타트 부분에 들어가면은 이 CWND를 1로 해요. 그래서 한 개 보내고 한 개가 잘 받으면 이제 이게 리얼 라운드 트립 타임이 되겠죠. 이게 한 개 갔다가 한 개 잘 받은 거예요. 그러면 CWND를 2개로 늘리는 겁니다. 그럼 2개 보냈다가 2개가 잘 오면 이제 4개를 보내는 거예요. 4개를 보냈다가 잘 오면 이제 8개를 보내고 8개를 보냈다가 잘 오면 이제 16개 보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슬로우 스타트의 익스포넨셜 인크리즈. 이거는 보냈는데 잘 왔다는 거는 네트워크가 지금 뭐야? 되게 안정적이라는 거죠. 컨제스천이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다음은 컨제스천 어보이던스라는 겁니다. 이건 컨제스천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컨제스천을 피해가면서 애디티브하게 증가시켜준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컨제스천 윈도우 사이즈가 4개라고 하면은 4개를 보냈어요. 그러면 다 받으면 1개를 더 증가시켜서 5개를 보내고 다 받으면 하나를 더 증가시켜서 6개 보내고 다 받으면 또 1개 증가시켜서 7개 보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를 뭐 2배씩 이런 식으로 늘렸다가는 혹시 컨제스천 날지 모르니까 하나씩 천천히 하나씩 스몰하게 증가시켜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애디티브 인크리즈니까 앞에 있는 익스포넨셜하고는 좀 반대의 의미죠. 패스트 리커버리는 하나의 듀플리트 에크 이게 3개의 듀플리트 에크를 받은 이후에 또 하나의 중복된 에크를 받으면
요거는 뭐라는 거냐면 이 패스트 리커버리 요거를 패스트 리커버리라는 알고리즘을 사용하도록 트리거를 시켜주는 겁니다. 내가 3개의 중복된 에크를 받았는데 그 다음에 디플리트된 에크를 받았다. 그러면 이 알고리즘, 요거 아까 패스트 리커버리라는 알고리즘을 사용을 트리거를 해주는 겁니다. TCP가. 요게 이거예요. 앞에 여기서 보면은 하나 보내고 2개 보내고 3개, 4개 보냈는데 요 5번째 거, 6번째 건데 5번째 거만 못 가고 6번째 건 잘 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5번, 6번 보내고 할 때 요게 받으면 이제 뭐가 돼요? 요거 5번 패킷 보내려고 첫 번째 디플리트 3개, 5번 패킷 달라고 하는 거고 하나, 둘, 3개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게 이 CWND를 요게 못 받았으니까 요 에크를 못 받았으니까 슬로우 스타트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안 가고 패스트 리커버리 단계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럼 패스트 리커버리 단계를 어떻게 넘어가냐에 되는 것은 뒤쪽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요 스레시홀드 값이 뭐고 CWND가 어떻게 계산된다는 거는 뒷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TCP가 나오는데 초반에 TCP는 타오 TCP라는 게 나왔어요. 타오 TCP. 타오 TCP. 얘는 아까 그 컨제스천에 대해서 타임아웃하고 3개의 디플리트 에크 있잖아요. 요거를 동일하게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오 TCP의 파인 스테이트 머신 보면은 처음에는 스레시홀드 값이 어떤 값이 정해지고 그러면 이제 기본 값으로 정해주면 CWND 1을 가지고 시작해. 그럼 슬로우 스타트가 되겠죠. 그러면은 슬로우 스타트 들어가면은 하나 보낸 다음에 에크를 받으면 CWND는 하나가 더해지는 거예요. 이 하나가 더해지는 게 아니면 하나 볼 때 하나 보내고 2개 보내면은 또 뭐죠? 2개가 더해지는 거예요. 요게 이제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이 CWND가 컨제스천 어보이던스 구간에 들어가는 어떤 스레시홀드 값이 있어요. 이 스레시홀드보다 같거나 같으면 이제 이게 뭐야? 컨제스천 어보이던스 방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컨제스천 어보이던스로 들어가면은 이제 에크를 받으면 이 CWND는 CWND 플러스 CWND분의 1은 뭐냐면 이게 5개를 보내도 5개를 다 에크를 받으면 1개가 플러스 된다는 의미가 요 의미예요. 요 식입니다. 요거는 1개를 보내면 1개가 더해지는 거고 2개를 보내면 2개가 더해진다는 의미가 요 수식의 의미인 겁니다. 이렇게 여기는 익스포넨셜하게 증가되는 거고 얘는 에딕티브하게 증가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요 타임아웃이나 디플리트 에크가 여기서 발생했다. 슬로우 스타트 때. 그러면 스레시홀드를 CWND를 반으로 줄이고요. 스레시홀드가 줄이고 CWND를 1로 시작해서 다시 슬로우 스타트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컨제스천 어보이던스 상에서 타임아웃이나 세개 디플리트 에크가 발생하면 스레시홀드를 CWND의 반으로 줄이고 CWND를 1로 줄여서 슬로우 스타트를 시작하는 겁니다. 예제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게 시간이 0초, 1초, 2초, 3초 이렇게 했을 때 여기 3초일 때 타임아웃이 한번 발생하고 13초일 때 디플리트 에크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기 슬로우 스타트 시작해서 첫 번째 패킷 보내고 하나 잘 보내면 2개 보내고 2개 잘 보내면 4개 보내고 4개 잘 보내면 8개 보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처음에 스레시홀드는 16을 한 거고요. 그때 타임아웃이 발생했어요. 그럼 타임아웃이 발생하면 어떻게 한댔죠? 스레시홀드를 요거에 2분의 1로 한다겠죠? 그럼 요게 8이니까 4로 스레시홀드 값이 바뀌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임아웃이 발생했으니까 CWND는 다시 1로 내려가요. 그럼 1부터 다시 슬로우 스타트에서 하나 보내고 그 다음에 뭐죠? 하나 잘 받았으면 이제 2개 보내고 2개 보냈으면 이제 4개 보내는 거죠. 4개 보냈으면 이게 이제 4개 때 딱 되면 이제 4개 보내고요. 이제 스레시홀드 값이 4가 됐으니까 여기서부터는 하나 더 많이 보내고 그다음 하나 더 증가됐다. 3개의 디플리트 에크가 발생하면 얘도 컨제스천이라 해서 동일하게 동작하니까 얘가 CWND는 스레시홀드는 요번에 2분의 1이 되는 거니까요. 요게 10이니까 6으로 떨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CWND 1부터 시작해서 다시 슬로우 스타트에 들어가서 2개 하나 보내고 이제 2개 보내고 4개 보내고 6개
4개 다 받으면 8개 보내야 되는데 8개를 보낼 수 없고 6개까지만 보내는 거죠. 스레시홀드가 여기이기 때문에 6개 보내고 그 다음에 7, 8, 9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타오 TCP라는 거예요. 타오 TCP는 타임아웃하고 세개 듀플리트 에크를 동일한 컨제스천으로 보고 한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세개 듀플리트 에크는 요거보단 덜 시비어하기 때문에 다르게 처리해 줘야 된다고 해서 패스트 리커버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레노 TCP가 되겠습니다. 처음에 시작하면은 슬로우 스타트에서 스레시홀드가 기본으로 주어지고 CW인데 1로 들어져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에크가 도착하면 요거 CWND 들어서 익스포넨셜하게 증가시켜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게 CWND가 스레시홀드보다 크거나 같아지면 이제 뭐야? 컨제스천 어보이던스를 가는 거죠. 그래서 컨제스천 어보이던스에서 에크가 하나 도착할 때마다 CWND는 CWND 플러스 CWND분의 1에 대해서 이게 에딕티브하게 증가시켜 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타임아웃하고 뭐죠? 3개 듀플리트 에크가 다르다고 했죠. 타임아웃은 어떻게 된댔어요? 스레시홀드를 CWND분의 2로 줄이고 CWND 1로 해서 슬로우 스타트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3개의 듀플리트 에크를 받았다. 3개의 듀플리트 에크를 받았다면 스레시홀드를 2분의 CWND로 바꾸고요. CWND를 그 스레시홀드 플러스 3으로 증가시켜 줍니다. 3으로 증가시켜 줘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패스트 리커버리에 와서 3개 그 다음에 하나의 듀플리트 에크가 도착할 때마다 CWND를 CWND 플러스 1로 하나씩 더 증가시켜 주는 겁니다. 이렇게 익스포넨셜하게. 그리고 나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혹시 타임아웃이 발생하면 당연히 이거는 그 심각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로 슬로우 스타트로 가는 거고요. 요 3개의 듀플리트 에크 말고 듀플리트 에크 말고 또 다른 새로운 뉴 에크가 도착하면 CWND를 스레시홀드 값으로 바꿔주고 얘는 컨제스천 어보이던스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딕티브 인크리지먼트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슬로우 스타트에서도 만약 마찬가지로 3개의 듀플리트 에크가 발생하면 여기 이렇게 세팅을 해서 이제 패스트 리커버리 과정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아까 타오 TCP랑 똑같은 시나리오에서 봤을 때 타임아웃이 여기서 발생하고 이렇게 발생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1일 때 슬로우 스타트 시작해서 2개, 4개, 8개 된 타임아웃 발생하면 당연히 슬로우 스타트로 내려가겠죠. 1로 스레시홀드 요거 2분의 1이니까 여기로 가요. 그 다음에 슬로우 스타트에서 2개, 4개 간 다음에 스레시홀드가 4니까 당연히 컨제스천 어보이던스를 해서 하나씩 증가 쭉 해서 가다가 3개 듀플리트 에크가 나오면 어떻게 되죠? 스레시홀드를 요거의 반으로 내리죠. 그리고 CWND는 요거 플러스 3이 되니까 여기 9가 되겠죠. 9에 대해서 이제 익스포넨 뉴 새로운 그 패스트 리커버리에 되면은 하나, 2개, 4개 이런 식으로 익스포넨셜하게 올라가는 건데 요 올라갈 때 새로운 에크, 듀플리트 에크 말고 새로운 에크가 발생하면 이제 요 녀석을 그 CWND를 스레시홀드 값으로 CWND를 내려주고 여기서부터 다시 그 에딕티브 인크리지한 컨제스천 어보이던스로 하나씩 증가시켜주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서 요로 내려와서 다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갔던 방식보다 요게 패킷을 보면 요게 요 전체 넓이가 패킷을 보낸 양인 거죠. 이 양이 아까 타오 TCP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레노 TCP가 타오 TCP 관점에서 패킷을 전송하는데 더 잘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노 TCP가 더 효율적이고 그 효율적인 이유가 3개의 듀플리트 에크를 더 잘 다루었기 때문에 이게 더 효율적이다. 다음은 RTT와 RTO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RTT는 라운드 트립 타임이라고 얘기했고요. RTO는 리트랜스미션 타임아웃입니다. 그래서 이 리트랜스미션 타임아웃을 RTT에 기반으로 해서 만듭니다. 그럼 어떻게 만드냐는 건데요. 첫 번째로는 이 RTO를 만들기 위해서 measured RTT 값을 측정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 하나의 세그먼트가 센더 트랜스포트를 해서 데스티네이션 트랜스포트까지 이렇게 갔다가 그죠? 세그먼트가 갔다가
에크가 올 때까지 걸린 시간 요거를 측정한 겁니다. 그쵸? 그러면 이거를 계속 매 세그먼트마다 측정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 스무디드 RTTS라고 해서 요 이제 거의 평균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RTT가 보통 평균적으로 어떻게 발생하냐라는 걸 할 때 그 평균을 RTT들을 매 측정한 걸 다 더한 다음에 그걸 n분의 1로 나눈 방식이 아니라 웨이티드 에버러지를 써요. 그래서 지금 현재 측정한 거하고 이전에 RTTS, 스무드 RTT 요거를 웨이티드 에버리지를 해요. 웨이티드 에버리지라는 게 이거예요. 여기 현재 M 측정한 거하고 RTTS하고 가중치를 주는데 얘는 알파를 곱해주고 얘는 1-알파를 곱해줘. 근데 알파가 8분의 1이야. 8분의 1을 곱하면 요 애 중에 8분의 1만 반영하고 얘는 요거에 8분의 7을 반영하니까 요게 더 많이 반영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까지 축적된 그 메저먼트 된 RTT의 그 스무드 RTT들 값을 더 많이 반영하고 새롭게 처음 발생한 것들은 8분의 1만 반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처음에 측정되면 RTTM이 나오겠죠. 그 RTTM을 가지고 RTTS를 만들어요. 그러면 다음번부터 측정되는 각각의 메저먼트에 대해서는 RTTS는 1-알파를 곱해주고 RTTM은 알파를 곱해주는데 알파 값은 보통 임플리멘테이션 디펜던트 하는 거예요. 이 리트랜스미션 타임아웃을 구현할 때 이 구현의 독립 디펜던트하게 알파를 값을 정하는데 노멀하게 보통 8분의 1을 썼다. 8분의 1 썼더니 가장 리트랜스미션 타임아웃을 가장 잘 동작하도록 세팅이 된 거다라고 이제 시뮬레이션이나 여러 가지 실험 통해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RTTS를 구해요. 자. 다음은 RTT 데비에이션을 구합니다. 얘는 RTTS하고 RTTM에 기반을 하는 겁니다. 근데 처음 메저먼트 되면은 RTTD는 2분의 RTTM이에요. 이건 데비에이션이기 때문에 평균이라는 관점보다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냐라는 거죠.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나. 평균이라는 거. 우리는 평균이 근데 뭐야? 스무드 RTT라는 그런 웨이티드 평균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메저먼트가 생기면 요 RTTD 현재 그 데비에이션 여태까지 모아놨던 데비에이션 값에 1-베타만큼 가중치를 더하고요. 이 RTTS랑 이 평균의 RTTS랑 현재 RTTM하고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요거를 절대값으로 해서 그 떨어진 양만큼을 이제 베타만큼으로 곱해줘서 이 데비에이션 편차가 얼만큼 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보통 얘도 베타가 임플리멘테이션 디펜던트하고 유주얼리 보통 4분의 1 값 썼더니 좋았다. 잘 맞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RTTS는 평균을 구하는데 스무디드 RTT, 웨이티드 에버리지를 하는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편차를 평균의 앞에 있는 웨이티드 에버리지의 편차를 이런 그 웨이티드를 곱해줘서 그 편차를 반영한다는 겁니다. RTTD로. 그러면 리트랜스미션 타임아웃 RTO는 요 스무디드 라운드 타임, 스무드 RTTS하고 데비에이션 요 값을 가지고 결정하는데요. 처음에 오리지널리는 이니셜 값을 세팅해서 줍니다. 근데 다음에 RTO 값은 요거 플러스 4 곱하기 RTTD를 해서 RTO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칸스 알고리즘하고 익스포넨셜 백오프라는 게 있습니다. 이 RTO 계산할 때 칸스 알고리즘은 뭐냐? TCP가 그 재존송된 세그먼트의 RTT는 저기 새로운 RTO 계산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고려하지 않는 뒤에 그림 보도록 하고요. 익스포넨셜 백오프 타임 이거 RTO의 값은 각각의 재존송할 때 2배로 늘어난다는 겁니다. 요게 이제 두 가지의 RTO 계산할 때 법칙입니다. 요거가 되는 겁니다. 자, 요 첫 번째 패킷을 이전에 이그젠플로부터 값을 가졌을 때 RTM 2.50이고 RTTS가 1.6이고 RTD가 0.78이고 RTO가 4.74예요. 그래서 RTO가 4.74를 가지고 이제 패킷을 보내면 여기 이렇게 데이터가 날라왔는데 로스트가 났어요. 그럼 이제 타임아웃이 발생하면 아까 우리 뭐 했죠? RTO를 익스포넨셜 백오프라고 해서 RTO의 익스포넨셜 백오프를 해서 2배로 바꿔줘라 해서 9.48 요거의 2배인
2배인 9.48로 해서 타임아웃을 다시 세팅하고 타이머를 세팅하고 재전송을 합니다. 그럼 재전송하면 이게 잘 받아서 에크가 딱 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에크가 오면은 이게 메저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메저를 할 때 이 그림상에서 보면은 요게 가다가 로스트 나고 요게 갔다가 요게 에크다 쓰니까 요 패킷에 갔다가 요 에크다라고 생각해서 요거를 RTM으로 측정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얘를 잃을 수도 있는 거죠. 얘가 잘 갔어요. 근데 얘가 잘 받고 요게 에크가 날라오는데 요 에크가 안 받아진 거예요. 안 온 거예요.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뭐예요? 당연히 에크가 안 오니까 로스가 나서 얘가 요렇게 보내고 다시 보내겠죠. 그러면 얘가 여기 다시 받아서 다시 에크를 보내요. 그러면 요 에크가 어떤 거 요거에 대한 에크인지 요거에 대한 에크인지 판단이 안 씁니다. 그래서 요 칸스 알고리즘에 대해서 재존성 한 세그먼트에 대해서 그 RTT를 측정을 해도 그건 RTO 계산할 때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9.48이라는 RTO 값을 그대로 가지고 이제 새로운 패킷이 또 발생하면 이게 쭉 전송했어요. 그럼 이게 에크가 잘 왔어. 그럼 이게 4.0이라는 RTTM이 측정이 됐다면 이걸 기반으로 RTS를 구하고 RTT 구했더니 RTO가 6.34로 새롭게 얻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적용이 또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은 SCTP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CTP는 스트림 컨트롤 트랜스미션 프로토콜이에요. 이게는 이제 얘도 트랜스포트 레이어 프로토콜이고요. UDP하고 TCP의 몇 가지 특성을 컴바인 했습니다. 근데 얘가 왜 컴바인 했냐? 멀티미디어 통신을 위한 프로토콜을 만들기에 이걸 만든 겁니다. 멀티미디어 통신. 그러니까 멀티미디어라는 거는 이제 그 데이터 양이 되게 사이즈가 크고 많은 거죠. 그래서 이런 멀티미디어 데이터에 커뮤니케이션 할 때 이거를 잘해보기 위한 프로토콜로 UDP의 장점하고 TCP의 장점을 컴바인해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럼 SCTP는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 어떤 서비스를 해주냐? 당연히 프로세스 투 프로세스 커뮤니케이션 하는 건 똑같죠. 이거는 트랜스포트 레이어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얘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해준 얘는 멀티플 스트리밍 서비스 해주고요. 얘는 멀티미ing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SCTP의 또 특징인 겁니다. 그리고 얘도 퓨얼 디플렉스 커뮤니케이션 해주고요. 얘는 커넥션 오리엔티드, TCP처럼 똑같은 걸 쓰고요. 얘는 또 릴라이블한 서비스를 제공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